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재혁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을 말하는데요. 박혜영 PD, 최근 국내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인터넷 전문 은행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영업을 시작한 첫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과 비교를 해도 거의 신드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월 27일 출범 후 5일 만에 100만 계좌, 13일 만에 200만 계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이 왜 이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와 금융계의 변화, 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영업을 시작하면서 돌풍을 몰고 온 우리나라의 두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 기존 은행을 재해석해서 고객들에게 모바일 뱅킹으로서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 꿈입니다. 영업 첫날 서비스를 개시한 지 12시간 만에 18만 7천 개 계좌가 개설됐고 예금과 적금은 모두 426억 원, 대출 역시 145억 원에 달했다.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이어질 정도로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기존 은행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강조한 인터넷 전문 은행. 은행 측에 따르면 최초 계좌를 개설하는 데 7분, 3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고 최대 1억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은 연 2.86%로 업계에서 대출 이자가 가장 낮은 수준.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는 연 2%로 1% 중후반대인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외 송금 수수료 역시 시중은행의 10% 수준. 계좌를 몰라도 송금할 수 있는 등 모바일 메신저와의 시너지 효과도 노렸다. 저희 카카오뱅크가 제공하는 그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더 쉽고 편리하게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어떻게 얘기하면 좀 세상에 없던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시중은행에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우대 조건들을 저희들이 걷어내서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고요. 사실 그 부담스러웠던 ATM 사용 수수료나 계좌 이체 수수료 여러 가지 그런 주요 수수료들을 저희들이 면제를 시켰고 그리고 체크카드 기본 혜택 또한 사용 실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 이용자는 모바일에 익숙한 청년층. 복잡하게 막 액티브 X를 까는데 40분이 걸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더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시중은행 그런 걸 채택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카카오뱅크를 쓰는 게 더 편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공인인증서를 핸드폰에다가 받고 또 이렇게 이제 받아놓고 매일 그거 비밀번호 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귀찮거든요. 더치페이 그래서 나눠내는 걸 많이 사용하니까 한 명이 결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송금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렇게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일상화돼 있거든요. 금융 전문가들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의 편의성을 돌풍의 요인으로 꼽는다. 아무래도 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대폰만 가지고도 모든 이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거에 어떤 새로운 점, 그리고 편하다는 점, 이런 쪽에서 조금 고객들을 많이 움직인 거 아니냐. 시중은행들하고의 차이는 은행 지점이 없다는 거죠. 그냥 본사만 있고 고객센터는 있지만 지점 없이 비대면, 즉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하고 간편하게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열풍을 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이라는 아주 친숙한 온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를 연계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친숙한 모바일 메신저 캐릭터를 내세운 것도 인기의 한 비결. 일단은 친숙하잖아요. 카카오라는 캐릭터 카드도 되게 이뻐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신청한 것도 있거든요. 캐릭터 카드도 체크카드 그것도 되게 예쁘고. 카카오 프렌즈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 그다음에 항상 곁에 있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라는 의미에서 그 이미지가 덧붙여져서 은행에 대한 권위를 사람들이 덜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고 있는 한국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도입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보다 늦은 편. 1995년 미국은 시큐리티 퍼스트 네트워크 뱅크 출범으로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선보였고 1998년엔 영국이 유럽 최초로 에그뱅크를 탄생시켰다. 2000년에 설립된 일본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인 재팬넷 뱅크는 대주주인 야후를 적극 활용해 영업 개시 5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작년 한 해 220억 원가량의 순이익을 냈다. 2년 전엔 금융 후진국으로 여겼던 중국에서조차 인터넷 전문 은행인 위뱅크가 생겨났고 알리페이로 중국 결제 시장을 장악한 알리바바도 뒤이어 인터넷 전문 은행 마이뱅크를 설립해 고객을 확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 시대가 열린 건 올해 4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5년 만에 제1금융권 은행이자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가 출범했다. 고객들이 인터넷 뱅크는 뭐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불안감이 있었는데 K뱅크가 그런 어떤 불안감들을 많이 해소해 준 그런 어떤 1호 인터넷 은행으로서 해소해 준 그런 역할을 충분히 많이 해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융기관의 안정성이라는 게 신뢰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K뱅크가 많이 해소해 준 측면도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뱅크 역시 지난달 말까지 출범 120일 만에 개설 계좌 수 50만 개, 수신액 6,900억 원, 여신액 6,300억 원을 달성했다. K뱅크는 통신사업자 쪽에서 접근을 한 거고 카카오뱅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컨텐츠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접근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면 은행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법 규제를 통해서 보호해주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결국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인터넷 전문 은행의 돌풍은 금융권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한 시중은행이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적금 금리를 최고 0.6%포인트 더 준다는 내용인데 인터넷 전문 은행의 계좌를 만든 고객들에게만 배포됐다. 다른 은행들 역시 모바일 대출 상품을 새로 내놓고 해외 송금 수수료도 줄줄이 내리고 있는 상황. 카카오뱅크나 K뱅크의 어떤 그 예에 따라서 지금 시중은행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앱을 간단하게 하는 이런 것도 많이 더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시중은행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굉장히 왜 시중은행들은 인터넷 은행들처럼 그렇게 앱이라든가 상품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느냐.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부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고유 영역에서 그냥 특별히 더 노력하지 않아도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매기 효과라는 게 나타난 거죠. 어떤 강력한 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가 나타나서 더 낮은 가격, 더 편리한 서비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예상을 웃도는 접속에 소비자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대출의 경우 신청자가 몰려 한도를 조회하는 것부터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5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몇십 번을 눌러도 계속 오류는 나고 어떤 자세한 사항도. 반면 자영업자들은 대출 한도가 3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지금까지는 직장인들 말고는 자영업자한테는 별 혜택이 없어서 참 아쉬워가지고. 체크카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한 달 남짓. 상담센터와 연결을 시도해봐도 문의량 폭증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메시지만 나올 뿐이다. 출범 직후 7분 계좌 개설, 60초 대출 등 편의성과 신속함을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기존 시중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것보다 불편한 상황이 초래된 것. 카카오뱅크는 서둘러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사전 준비 자체가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객센터 인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고객 응대가 매끄럽지 못한 점 저희들이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충원 및 그리고 시설 증원 등 저희 고객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저희들 또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특성상 보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직접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좀 완벽히 믿을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핸드폰으로 아무리 지문 이런 걸로 이제 인증을 한다고 해도 이제 불안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래 있었던 은행들보다는 약간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안이라는 게 언젠가는 뚫리기 마련이니까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면 인증을 통해서 무조건 계좌 개설을 하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증도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체계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4차 산업과 결합되면서 일단 대면 인증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요. 핀 번호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지문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패턴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되게 단순한 형태로 이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기가 쉽고 편리한 만큼 대포 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하다 보니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해킹당했을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휴대폰을 잊어버렸다는 건 통장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장 갖고 번호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장에 비밀번호까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폰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핀번호라든가 생체의 어떤 보안 그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가서 만약에 예금이 인출이 됐다 이랬다면 그거는 통장의 비밀번호까지 준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가 되겠죠. 금융회사의 시스템과 건전성, 영업행위의 감독 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금융감독원. 저희가 아마 인가할 때 중점적으로 봤던 항목이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검사 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인가 단계에서도 보안 문제, 보안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부분에서도 특히나 이제 보안 문제에서는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중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대신 사설인증서를 사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전문가들은 보안성 측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에 노력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서 일단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건 믿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이런 쪽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굳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보안 문제가 특별히 더 생긴다. 아니면 그걸 쓰지 않아서 보안이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공격도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방어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에 대한 투자 같은 것도 많이 있어야겠죠. 나중에 어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어떤 책임 문제가 명백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인증서를 쓰냐 또는 어떤 보안 체계를 갖추냐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허술한 시스템으로 출범을 했을 경우에 생길 피해라는 거는 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한 당사자들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지 외부에서 이 정도 됐으니까 해라 뭐 말아라 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인터넷 전문은행 스스로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박기영 PD,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증자를 통한 몸집 키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네, 지난 10일 K뱅크는 1,000억 원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카카오뱅크도 바로 다음 날 5천억 원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증자 결정과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은산분리 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새로운 금융시장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연이어 증자를 결정한 인터넷 전문은행들. K뱅크는 출범 후 4개월 만인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1,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연말이나 내년 초 1,500억 원을 추가로 증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 역시 출범 15일 만에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주당 5천 원인 보통주 1억 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9월 초 증자가 마무리되면 3천억 원에서 8천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증자 계획을 1년에서 2년 이상 앞당긴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이 맡긴 돈보다 빌려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두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부 대출을 중단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결국 증자를 앞당기게 된 것. 이어 향후에 몸집을 더 늘리기 위해 은산 분리, 즉 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962년 이후부터는 이런 은산 분리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렇게 이제 은산 분리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산업자본, 이제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은행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기업과 은행이 연동될 수밖에 없죠.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려워지면은 은행도 함께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 즉 은행의 부실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정부가 그동안에 유지해온 것입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2,500억 원, 3천억 원의 초기 자본금으로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대주주가 KT인 K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대주주로 둔 카카오뱅크에 비해 대규모 증자가 어려운 상황.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불투명한 지금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에 대해 4%까지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야 정보통신 기술기업 참여로 금융시장의 혁신 가능성이 있다는 찬성 논리와 자칫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반대 논리가 맞서고 있는 것. 은산 분리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은 투자가 활발하게 되고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은행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상당히 용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은행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할 경우에는 결국 그 주주의 영향을 은행은 직접적으로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특히 재벌 기업 등의 은행에 대한 그 사금고화가 또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또 단점이 있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려하는 바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못하게 막으면 되거든요. 대기업에게는 대출을 못하게 하는, 신용 공여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대주주라든지 관계회사들이 어떤 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대기 박사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정보통신 기술과 금융이 융합되는 새로운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른 은산분리를 적용시키기보다는 이걸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냥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이 분야에서는 어떤 사업 취지에 맞게 그 법을 조정하는 게 맞지, 기존에 있던 그런 큰 영역에서 은산분리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 거죠. 마음껏 그 기술 혁신을 적용하는 그런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풀어주고, 대신에 거기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 장치를 하는 거죠.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시장 진출이 점쳐지는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IT 기업의 그 대기업,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가 아직 이 인터넷 뱅크에 진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혹여 네이버가 진출한다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기존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재벌은 아니지만 이른바 신흥 IT 재벌에 대한 특혜 논란도 우리는 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를 34%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개와 특별법 3개가 계류 중에 있다. 은산분리 완화는 새 정부에서도 쉽지 않을 전망인데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재벌 기업을 겨냥해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정착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는 소비자 양극화 문제. 우리나라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20대에서 40대가 초기 가입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높은 연령대의 고객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편리함이 오히려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조언한다. 친구에도 이제 여러 종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항상 곁에 있어주고 편안하게는 해주는데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 친구인지 아니면 또 나에게 어떤 그 대출과 같은 유혹만 하고 책임은 너 가져 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인지를 판별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것은 무점포죠. 점포가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돼서 금리 같은 것은 높은 금리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는 또 반대로 낮춰주고 해서 소비자 입장에 소비자 중심적인 은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면 위주의 거래 역시 양날의 칼이란 것. 대면 거래를 한다는 것은 거래 시 소비자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바로 이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실한 신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부적격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 창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비대면 거래인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는 거고요. 대면 거래 위주의 소비자 보호 기준에서 벗어나 비대면 거래 시에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보험 영업을 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사들이 설명하면서 약관을 보여주고 또는 상품 설명서를 보여주고 하는 영업과 인터넷에서 화면만 보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은행 거래에서 필요한 대출 약관이라든지 또는 거래 약관이 이 모바일 그 스마트폰에서 작은 글씨로 해서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소비자들한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어느 정도 소비자가 인식을 하고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반드시 소비자가 알고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금융 관계자들 역시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대부분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 일자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계와 어떻게 공존을 효율적으로 해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산업 노동조합에서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문제가 일자리의 문제, 고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향에서 접근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크나 ICT 기업이 다시 핀테크 산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업권 간의 영역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조류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한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다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로 옮겨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점포, 비대면 거래 증가는 금융산업계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생기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일자리를 대신하는 업종이 비정형 직무, 그다음에 사람의 감정이 담긴 직무, 그다음에 창의성이 있는 직무들, 이런 직무들이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하는 직무들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무 속에 이런 직무들을 확대를 시키는 이런 작업들, 이 작업들도 이번에 TF에서 해야 될 일이다. 사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발생한 3차 산업혁명 때 이미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기존 대면 거래 당위성도 강조한다. 은행을 거래하신 분들은 정말 아주 어린이부터 아주 연세되신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보면 사실은 인터넷 뱅킹으로 전반적으로 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기존 어떤 이런 영업 방식들을 그다음 얼마 정도로 남겨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당위성들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손안의 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의 등장으로 돈을 주고받고 또 빌리는 일이 쉬워진 시대.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19세 이상이면 다 대출을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나를 알아주는 은행인 거예요. 엄마한테 당장 손 벌리기는 조금 겸연쩍지만 난 그래도 이만저만해가지고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다 잘 봤다. 나에게 상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 했을 때 나에게 여행비를 줄 수 있는, 바로 이제 토큰처럼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친구도 자기 앞가림 못하면은 바로 절교당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가 어떠한 그 친구가 될지는 앞으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 인터넷 전문 은행이 금융권에 확실한 매기 효과를 보이면서 제3의 인터넷 전문 은행 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125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폭발적인 금융 수요에 발맞추어 추가 인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금융 관계자들 역시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인가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 소비자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 제2의, 제3의 카카오뱅크가 더 영업을 해가지고 이 금융산업이 지금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매기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시장을 소비자 위주로, 소비자 편리성 위주로 좀 바꿔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행복해지는 인터넷 뱅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 자체도 인간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까지는요, 사실은 모든 게 기업이 행복한 세상으로 가려고 그토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행복한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400억 원으로 시중 19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는데요. 박혜영 PD, 인터넷 전문 은행이 돌풍을 일으키자 가짜 은행까지 등장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전문 은행을 사칭한 S뱅크라는 사이트에 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로 온라인 광고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정부 자금을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강원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의 탄생과 함께 금융권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또 큰 틀에서 보면은 기존 은행들과 인터넷 전문 은행은 대상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텐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시도와 또 보안 문제 해결, 그리고 이 정보의 양극화 해결 등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